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오렌지 3를 실행시킨 다음에 U에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게 아니구나. 실습 데이터를 요것을 제가 이제 그 LMS에 올려놨죠. 여기서 zip 파일을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디렉토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캔이랄지 또는 막 클래스, 유리병, 스티로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요걸 만들어야 돼요. 뭐 그냥 테스트라고 써도 되고 리사이클러브 테스트 나처럼 해도 되고 어쨌든 요걸 하나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그러려면 이게 시간이 더 걸리려나? 이렇게 해서 요걸 테스트 이렇게 두고 각 폴더별로 앞에 두 개만 놔두고 다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모든 폴더를 처음 두 개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폴더를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원래 했던 것들은 그 두 개, 앞에 두 개만 제거하는 거예요. 난 이미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학습 데이터하고 이 학습 데이터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겹치면 안 된다. 여기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애들이 이쪽에 들어가거나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아무튼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두 개나 뭐 세 개 이 정도로만 해놓고 나머지는 놔두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뭐 요게 이제 다 들어있어요. 두 개씩 나눠놨는데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옵션에서 애드온 있죠. 애드온 해가지고 여기 면 이미지 어널리틱스 요거에다 클릭해 놓고 OK 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설치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하게 되면 여기 이미지 어널리틱스에다가 체크가 되도록 해놓고 OK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이게 하나 생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겼다 하고 가정하고 실습을 해보죠. 임포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제 임포트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해당 폴더가 두 개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앞에 거 이걸 선택해 가장 상위 폴더를 이렇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그 하위 폴더에 있는 6개 카테고리로 폴더명을 가지고 라벨로 삼고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그 라벨을 할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벨이 붙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 특히 라벨이 있으니까 슈퍼바이즈드 지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분류를 할 겁니다. 해놓고 뭐 이미지 뷰어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미지 뷰어를 놔두고 이렇게 해보면 안 치워도 되겠네. 이렇게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뭐 다 밑에 라벨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어 있고 쭉 내려보면 글래스, 병. 요거 특정한 걸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대놓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데이터로 이제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봐보죠.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러면 별게 없어요. 카테고리는 이제 그 라벨이고, 총 225개 인스턴스가 있는데, 다 보면 메타 아트리뷰트로 되어 있죠. 타겟이고, 라벨을 타겟이라 그래요. 피처가 없어요, 지금 피처가. 이건 뭐 파일 이미지 이름이고, 이제 이미지 네임이 이건 뒤에 JPEG이라고 확장명까지 써 있는 거고, 파일의 사이즈 크기, 그러니까 3024 바이 3024 이렇게 뭐, 그 중에는 4032 바이 3024 이렇게 좀 파일이 좀 더 큰 것도 있죠. 지금 요걸 가지고는 아무 특징을 사용할 수가 없어. 파일의 크기나 뭐 가로 세로 높이, 너비의 높이를 이런 정보는 또 파일 이름 이런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림은 사실은 수업 시간 이야기했지만 RGB 모드로 세 가지 채널로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세 가지 채널로 각각의 픽셀 값들이 0부터 255까지 또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250으로 나눠줘 가지고 그런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미지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일종의 사전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임베딩이 되잖아요. 앞에 7%, 8%, 9%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5개가 다 실제로 아까 그림 하나가 이렇게 3024 바이 3024 이렇게 되면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꽤 큰 수죠. 픽셀 개수인데 이게 이제 곱하면요. 가로 세로 곱하면 그 픽셀에 있는 그 정도의 하나 이제 1차원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크기의 픽셀을 가진 그림이 하나로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피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베딩이. 그때 사용하는 게 요거였죠. 인셋션 3 모델이라고. 이게 사실 딥러닝이라고 했어요. 자체가 여기 맞아 컨버레이션이 에버리지 풀, 뭐 맥스 풀 등 컨캐테네이트 하는 걸 할지 드랍아웃 등등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고 사실 이 자체가 배우는 게 딥러닝을 배우는 건데 여기서 그냥 그걸 그냥 임베딩으로 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다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그런 모델을 임베딩에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집어넣어주면 볼까요? 아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특징이 이제 2048개인 걸 알 수 있죠. 피처가. 요게 타겟이고 라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타 라벨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쓰지 않는 실제는 여기서부터지. 요 0번부터 쭉 해서 넘겨보면은 2047까지 있잖아요. 2047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을 가지고 이제 할 거다. 혹시 여기 하나로 집어놨으면 이렇게 해놓고 해버리면 안 돼. 여기다 한번 집어 전체가 집어지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럼 하나만 나중에 학습 데이터를 써져 버린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안 붙이면 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쓸 것은 우리가 모델이 있죠.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죠. 생성됐네. 여기다 붙여도 되고 바로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밸리에이션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스코어에 넘어가고 얘는 아웃풋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학습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리기스 모델을 학습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인풋을 넣어주니까 얘가 이제 아웃풋을 내주죠. 트레이닝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보죠.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 전체적으로만 해버렸더니 100% 다 나오는데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5조각으로 똑같이 5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4개로 학습하고 요놈을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것을 테스트 쓰고 나머지 4개를 또 훈련 집합으로 쓰고 이걸 테스트 데이터로 그 다음 또 요놈을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각각의 5조각 된 것 중에 255개를 5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들 여기 해당하는 샘플들을 테스트 나머지는 학습 데이터로 해서 총 5번을 하는 거죠. 이 숫자 정할 수 있어요. 3조각 내려면 폴드의 수를 3개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파이드는 뭐냐 그러면 그 캔이랑 지금 라벨이 6개잖아요. 그것들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 캔에서도 5분의 1 그다음에 글래스 병에서도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반영 샘플링 할 때 골고루 이제 여기 테스트 집합이나 학습 데이터가 6개의 클래스들이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트레이트파이드예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랜덤하게 뽑으면은 학습 데이터로 쓰인 데는 병이 하나도 안 들어가 버리고 테스트 데이터만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들이 5개로 조각을 내긴 하되 골고루 이렇게 6개의 클래스들이 각각 배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하나 조각을 내놓고 여기 숫자만큼 한 조각은 얼마나 잘 맞추는지 테스트만 하는 거고 나머지 4조각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걸로 얼마나 몇 개나 맞추는지 이렇게 그걸 5번 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평균을 내 평균을 낸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지금 각각에 대한 이제 매트릭이죠. 그래서 보면은 91.4% 맞췄다 이런 거죠. 에큐리시를 보면. 그다음에 프리시전, 리콜이니 뭐 F1 이거 2개 조합 평균이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프 그래가지고 이쪽이 폴스 파저티브 레이신가? 이게 트루 파저티브 레이신. 아무튼 그 두 가지 원래 생각이 안 나니까 항상 잊어버려서 내가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진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그 민면적이 클수록 좋다 그랬어. 그걸 이제 나타내고 아무튼 이런 매트를 봤을 때 제법 잘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테스트 1 트레인 해버리면은 이렇게 다 맞춰져 버리잖아. 즉 255개로 훈련시키고 다시 또 255개 훈련 집합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다 맞춰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4조각으로 훈련시키고 한 조각 테스트하는 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이러면 실험을 총 학습과 테스트를 4번 해야 돼. 5번 해야 되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은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평균 되니까 이제 좀 틀린 케이스도 나오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뷰를 볼 수도 있었죠. 이미지 뷰를 붙여가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잠깐 이것이 아니고 삭제해버렸어. 어디 갔니? 이벨리에이트에 커플 매트릭스를 붙여서 이렇게 이런 분석까지 했었죠. 봤더니 캔 16개, 아니 캔은 총 개수는 22개야. 근데 캔이 캔으로 맞춘 거야. 실제 여기 실제 캔이 나타낸 거고, 여기는 이제 모델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뭐 실제와 캔 예측치가 맞은 게 16개다. 그렇죠. 오분류한 거죠. 캔인데 그 종이다 라고 하는 건 캔인데 플라스틱이다 하는 거 5개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미지 뷰어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이게 아니었나? 이걸 켜놓고, 맞아, 켜놓고 이걸 켜놓고 아마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렇게 이걸 켜놓고 이미지 뷰어를 붙이면 이게 현재 지금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5개 틀린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플라스틱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요 하나 둘, 요 캔은 종이로 분류했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글래스인데, 병인데, 유리인데, 유리잔 같은 건데, 플라스틱은 이제 오분류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잘못 오분류했는지, 잘못 분류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를 그러면 훈련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한번 보자. 데이터에서 이미지 임포트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로 여기서 테스트로 체크하고 테스트 앤 스코어로 하면 안 되지. 스코어가 아니고 이거는 프리딕션 해야죠. 프리딕션. 이렇게 해서 학습된 걸 이렇게 전달해주고, 요놈으로 이제 예측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게 많이 틀려버렸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지금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인베딩을 안 했죠. 이거하고 똑같이 피처를 추출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걸 삭제하고 이미지 인베딩을 되겠네.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리셉션 버전 3 똑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래 놓고 요놈을 이제 인풋으로 데이터 인풋으로 줘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 맞추죠. 12개 각 테스트 폴더에 보면 캔 2개, 글래스 2개, 페이퍼, 플라스틱 백,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렇게 6개의 폴더에 2개씩 들어있는데, 그놈이 실제 타겟이 이거고 이 측치는 요거죠. 모델이 다 맞췄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CA가 100이다. CA가 100이니까 나머지 다 100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미지 데이터도 이제 일반적인 뭐 텍스트나 다른 거하고 비슷한데 그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출난 것은 이게 임베딩을 했다 이거죠. 임베딩을 한다. 실제로 이제 그 텍스트 분류도 마찬가지. 텍스트 분류도 임베딩을 합니다. 우리가 텍스트 예를 들면은 기사에서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 내용이 어떤 사건에서 긍정적인 기사인지 부정적인 건지, 우리 트위터 같은 경우도 트위터에 댓글들을 가져다가 이게 어떤 의견에서 찬성인 트윗인지 아니면 반대인 트윗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류하려고 할 때, 그때도 보면 단어도 뭐 임베딩을 해요. 워드 투 백이니 아니 백업 워드니 또 임베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물론 또 그 임베딩 라이브러리 생각이 안 나네.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임베딩 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들을 단어들을 특정한 숫자로 바꿔 가지고 문장의 시퀀스를 숫자 시퀀스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임베딩 단계를 거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걸 빼고 해도 되긴 돼요. 빼고 이것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 피처가 뭐 별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틀릴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근데 이제 이런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 이 임베딩이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시켜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요. 아까 그림도 그 모델에서 인셉션이라고 모델에서 실제로는 여기 이미지가 아닌 다른 뭐 비행기 뭐 이렇게 다른 이미지 넷인가에서 사용했던 상당히 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집합,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학습된 것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여기가. 전혀 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데도 효과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텍스트 데이터도 분석할 때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단어들을 다른 그 단어들 사이에 예를 들어 비슷한 뭐 사과, 뭐 배 이런 식으로 과일류는 좀 비슷한 값을 갖고 또 그 비슷한 군집화되어 있는 데이터끼리는 값을 비슷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전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그 인베딩 모델을 가져다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특징들을 추출할 수가 있으니, 그놈을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면 전체 두 가지 절차죠. 학습 절차에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된 것을 모델을 선택해서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평가해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다 보니까 좀 두서없다기보다도 좀 급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한번 쭉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에드미스나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